이는 닦기 싫고 잇몸은 건강해지면 좋겠고, 그래서 한약을 하나 먹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 중에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올소의 아싸 시즌2. 시즌2는 댓글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즌1 영상들은 제가 댓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시즌 기간 중에는 쭉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다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댓글을 좀 닫아놓고 시즌2에 집중해서 또 올라오는 댓글에 질문과 답변 이런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점을 보는 거죠. 시려서 왔어? 앉아봐. 오늘 제가 여기다 칫솔을 한번 모셔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아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잇몸 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실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아가 있고 뼈가 있고. 그런데 정상적인 힘이 아니고요, 옆댕이를 이렇게 때려대는 힘을 받으면 옆에서 잇몸뼈가 자꾸 내려갑니다. 이건 외력에 의해서 잇몸뼈가 주저앉는 현상이에요. 특히 이갈이나 이악물기 있으신 분들은 잇몸뼈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치아만 파이는 게 아니고. 제가 옆댕이를 한번 이렇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녹아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걸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치고 있으니까 영화가 뭐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면 잇몸뼈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합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 몸이라는 건 정말로 아이디어란 상태로 씹어먹을 수 있게 교합을 만들어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몸은 적응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이가 잘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깨가 좀 결릴 수도 있는데 어깨가 결려, 이상한데 이렇게 돌리면 더 아파, 이렇게 돌리면 더 아파,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거기가 점점 더 염증이 심해져요. 비슷한 얘기로 이빨이 이상한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근육의 긴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턱관절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교합 관련된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은 네이버 좀 그만 뒤져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의사 말을 듣고 여기가 조금 많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아요, 정상 범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딘가가 부딪힙니다. 사람 이빨이라는 건 부딪히니까 씹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거슬린다, 신경 쓰인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는데도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게 보통 마음의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즘 왼쪽 머리가 한 일주일 이상 아파요. 좀 불안한 거죠, 일주일이 가니까.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왼쪽 편 옆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열심히 찾으시면 암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돼요.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잇몸 질환. 그런데 거기에 칫솔질까지 안 해요. 그런데 이를 갈아요. 큰일 난 거죠. 바깥에는 세균이 덕지덕지 염증, 그런데 외부에 힘은 가해지고, 그럼 잇몸이 나이가 젊은데도 쭉쭉 내려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집안이 그래. 집안이 그럴 수 있죠. 집안이 전체적으로 다 이를 안 닦는 분위기인 집안. 그러면 집안 탓이에요. 또 다른 거는요, 집안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무언가 내가 잘못 물려받아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닦으시고 1번, 그 다음에 필요한 장치 쓰시고 2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드러나면 이가 시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리면 다들 고민이 그거예요. 잇몸뼈가 내려갔는데 이가 시리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난 뭘 해야 되냐? 칫솔질이에요. 치간 칫솔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귀찮단 말이죠. 제일 편한 건 뭐죠? 나는 가만히 누워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걸 다들 바래요. 이는 닦기 싫고 잇몸은 건강해지면 좋겠고, 그래서 한약을 하나 먹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 중에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겠죠, 설마니. 약은 아니지만 뭘로 팔죠?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고 있죠. 효과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신기하긴 하죠. 먹는데 잇몸에 좋다, 장 건강에 좋다, 뭐 여성용 질 건강에 좋다. 유산균이 어디 갔다가 잇몸으로 오나? 이 유산균들은 어떻게 알고 거길 찾아갈까?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우리 몸의 상주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 넣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먹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장사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 먹다가 끊으면 유산균을 충분히 집어넣고, 그럼 얘네들이 먹을 것도 들어오고 여기 살만해?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살아요.
또 다 쓸려 내려갑니다. 입안에 집어넣는 유산균도 똑같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그 유해균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유익균을 채워넣겠다라는 게 이제 유산균의 치료 컨셉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먹은 유산균이 입안에 얼마나 오래 있어서 나쁜 균을 밀어낼까? 이거 물음표. 그런데 모든 치과 의사가 얘기하기로 이를 깨끗하게 닦아서, 즉 칫솔과 치간칫솔을 써서 기계적으로 세정을 하면 잇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90%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10% 정도에선 무언가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다른 도구들이 있죠. 뭐 워터픽이나 약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잇몸 치료엔 뭐죠? 이치. 예, 효과가 있느냐? 예, 놀랍게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치의 성분 자체는 별 뾰족한 게 없어요. 모략, 소염제 없을 때 쓰던 풀뿌리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 약간의 서양 한약들이 들어있어요. 얘를 비커에 담아놓고 세균을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설탕물에도 죽고 소금물에도 죽어요. 왜냐하면 농도가 높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효과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2,000원이에요. 페리오는 800원인가? 12,000원짜리 비싼 걸 사가지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잇몸을 마사지를 하면, 그리고 시린 게 많으신 분들은 물로 헹궈내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래요. 퇴만 뱉어내고.